이번 미스터 트롯 3에서 최대 스타로 벌써 점 찍어지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불러일으킨 박지후. 이 젊은 청년의 대견함에 김성주 씨마저도 잘 이겨내줘서 너무 대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6살 때부터 혼자 살게 됐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미스터 트롯 시리즈 사연팔이 지겹다. 기구하게 어려웠다, 힘들었다 라고 하는 스토리라인으로 계속하여 인기를 얻는 건 반칙 아니냐라고 하는데, 박지후 씨 같은 경우는요, 사연을 듣지 않고 노래 그 자체만으로 평가를 받아도 올 패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박지우 씨가 본인의 인생을 쫙 그려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기에 늦지 않은 30대의 나이다 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가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잘하지만 30대 이후 40대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오히려 연륜이 묻어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격을 줄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박지후 씨가 더 잘 어울렸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김성주 씨마저도 제 둘째 아들이 중학생인데 그 나이 때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밥을 굶었다고 하니까 잘 이겨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처럼 노래를 부른 이 무대가 많은 분들에게 왜 극찬을 받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박지우 씨가 이런 무대만 섰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런 무대도 보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자, 박지우 씨가 트롯만 잘 부르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과거 아침마당 때 무대를 보면 임영웅 가수가 불렀었던 노래들부터 해가지고 다른 트롯 가수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가요, 발라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밖에서 많은 관객들이 있는 야외에서도 노래를 부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박지우 씨를 사실 오래전부터 응원해 오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박지후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빵 솟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체가 노래를 못 부르게 되면 어떡할지 정말 너무나 불안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열을 하며 쏟아냈었잖아요. 그때의 모습처럼 꾸준히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미스터 트롯 3에 등장하기 전에 정말 멋있었던 비하인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박지우 씨가 직접 한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미스터 트롯 3 촬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방청을 오신 분들이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참가자의 가족, 지인, 팬덤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은 방청 신청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나도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있으면 힘이 날 것 같긴 하지만 이겨도 찝찝할 것 같기도 하다. 방송이 끝나면 꼭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때 꼭 배웠으면 좋겠다.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아프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큰 대회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온 가족,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최대한 표를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일 테인데 이 박지후 씨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후 씨의 이런 인성이 빛났었던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왔다라는 게 하나둘 드러나기도 했고, 특히 이 대목이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지우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떨 때 가장 가족들이 그리웠고 어떨 때 가장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 들으셨죠? 박지우 씨가 과거 국어를 했던 적이 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식당에서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 심경과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많은 분들이 박지우 씨에게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겠다. 박지우 씨를 버리고 간 부모님 필요 없다. 나타나지 말아라.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테니. 정말 많이 달린 댓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내용 중에 상당수가 박지우 씨 부모님에 대한 비판이 신랄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뭐 잠깐 버린 것도 아니고 16살 이후로 한 번도 찾지 않았을 수가 있냐. 박지우 씨가 이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고 굉장히 귀공자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손이 너무나 거칠다라는 MC분의 질문에 에어컨 기사는 당연하고 노가다부터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길래 사실 박지우 씨가 팬카페도 있고요. 팬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쏟았던 이 아침마당 때뿐만이 아니라 이번 미스터트롯3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했잖아요. 이건 뭐냐? 켜켜이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만으로도 평생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민하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 외로운 그 시기가 나이가 이렇게 30대가 된 청년이 되어서도 그 이야기만 꺼내도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는 큰 아픔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박지우 씨가 직접 했던 말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다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신은 혼자가 되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다.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도대체 이 어머니는 왜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만 것일까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님의 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박지우 씨의 유년기를 보면 사실 부모님이 박지우 씨를 잘 키워주셨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것도 당연하지만 이 유년기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을 정도이니 얼마나 부모님이 이 박지우 씨를 뭐 애지중지 키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 혼자서 이 인생을 살아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박지우 씨가 자신의 이야기만 꺼내 놓아도 그냥 오열을 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버리고 말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박지우 씨가 이런 마음이요,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곁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노래뿐이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마 어머니이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어머니가 최근에 박지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입을 열었다라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더 큰 분개함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성 씨가 아침마당 때 박지우 씨의 노래를 듣고 음악성이 대단하다,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라고 당시에 극찬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됐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투표하는 법을 알아놨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난다.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지우 씨가 미스터트롯3에 나올 때 사실 어머님, 아버지, 이 아침마당 방송이 나올 때가 미스터트롯3 한참 이전의 방송들입니다. 만약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미스터트롯3에 등장했을 때 이제는 부모님과 다 같이 함께 살고 있다,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사정이 있으셨다라고 했겠지만 사실 그런 언급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부모님과 박지우 씨 간의 그 아픔의 벽이 아직
견고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 당시 때 투표하는 법 알아놨다, 미안하다, 눈물 난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 어린 시절 정말 큰 상처가 됐었던 그 시기, 선배들이 항상 집에 쳐들어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던 이 당시 때 그 마음이 해소가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족 난 잘 모르겠다. 키워주신 할머니만 계속하여 떠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박지우 씨의 노래가 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박지우 씨의 어머니, 아들을 버리고 간 그 이유.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두고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난 뒤에 유명해지고 방송에 나오니까 연락이 되어서 투표하는 방법을 알아놨다라는 건 그 이전에 아들 앞에 나타나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입을 열었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왜 분개함을 쏟아내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때. 자,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응원을 보내고 계실 가수 박지후 씨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차마 몰랐었던 과거 이야기들까지 지금 쏟아지게 되면서 이 박지후 씨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 아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박지후 씨의 노래는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뒤흔들죠.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감정을 꾹꾹 담아서 부르는 이 박지우 씨의 노래에 감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역시 미스터트롯 3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참가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현역가왕 투어는 또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박지우 씨가 유년 시절 굉장히 힘들게 자랐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걸 또 그대로 베껴가지고 따라 올리는 유튜브가 있죠. 근데 뭐 그런 몰상식한 유튜브는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박지우 씨에 대한 정보만큼은 팩트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박지우 씨의 팩트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파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미스터트롯 3가 종영될 때까지 많이 지켜볼 참가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몰입되실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13살부터 국어를 했고 막노동을 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침마당에 등장했을 당시 3승에 도전하면서 박지우 씨가 눈물을 막 쏟아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앞선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침마당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박지우 씨가 어느 정도까지 국어를 했었냐? 과거 식당에서 국어를 하기도 했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러한 말이 있었죠. 일방적인 사랑을 태어나서 받아본 적도 없고 특히 가족이 언제 그립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배가 너무 고팠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국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박지우 씨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긴 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서 정말 세상에 이제 혼자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혼자가 되어버린 박지후 씨가 밥을 어디서 해 먹었을 것이며 누가 걷어 키웠겠습니까? 알다시피 박지후 씨의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원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시골 쪽에 가깝습니까? 그곳에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졌으니 이거 구걸하러 간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밥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막노동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청소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손에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 때문에 서빙 일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박지우 씨의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사연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던 박지우 씨의 모습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펐는지 패널들이 전부 다 눈물바다 오열이 됐어요. 얘기를 제가 좀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이 박지우 씨의 부모님, 어린 시절 박지우 씨를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16살부터 혼자 본격적으로 살게 됐다라는 걸 보면 아마 그 13살 때 식당에서 구걸하던 당시에는 할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지우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빠 시대라는 방송에 등장했을 때 집을 전전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직도 당시에도 자신은 왜 버림을 받았는지 그 사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던 박지우 씨의 모습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16살에 완전히 혼자가 되긴 했지만 박지우 씨는 애당초 할머니 손에서 더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가 13살 때도 식당에 가서 구걸을 했다고 하니 이 부모님이 계실 때도 참 힘들게 자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박지우 씨에 대한 애정, 사랑, 보살핌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나마 할머니가 계셨지만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박지우 씨는 할머니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디에 산소가 계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 문제의 부모님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오가기를 반복했다라고 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사진에 보면 이 가운데 분이 아버님 같고 맨 오른쪽에 분이 어머님 같아요. 가운데 보니까 웬 여자아이가 한 명 있죠. 키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여동생이 아닐까. 그러니까 박지우 씨에게 형제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본인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만약 이 세 사람이 박지우 씨의 친척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굳이 박지우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 때 본인이 제공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굳이 자신의 친척분들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저는 이게 한 가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다 이 가운데 있는 따님에게 완전 몸이 돌아서 있고 박지우 씨는 완전 혼자인 모습처럼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박지우 씨는 이로부터 몇 년 뒤인 16살 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선배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이렇게 막 손찌검도 당하고 발로 채이고 막 그렇게 된 거죠. 문제는 자신이 이제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는 걸 알자 자신의 방에서 선배들이 술을 마시며 일명 아지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거 생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우 씨가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하니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상습적으로 이 선배들이 계속하여 박지우 씨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근데 박지우 씨가 이 얘기를 할 때 오열을 합니다. 그때 그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 하루하루가 자신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 뻔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요. 정작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었던 그 노래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시골 다리 밑에서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교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해요. 자신이 그야말로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지만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오로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반듯하게 살자고 계속 다짐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사연 아닙니까? 그렇게 견디다 못해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시절 박지우 씨는 결국 선배들의 피해를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고 결국 자퇴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 노가다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가요제도 나가고 밤무대도 활동하고 정말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대가 다쳤고 노래를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웠었고 가장 무섭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당시 이야기를 쏟아냈거든요. 다행히도 그 이후에 성대 수술을 하여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박지후 씨는요, 아직도 왜 자신이 혼자 살게 됐는지를 모르겠다고 해요. 아직도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나이를 먹다 보니 부모님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제가 박지후 씨가 이 당시 때 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 말씀드렸죠. 박지후 씨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3연승을 하고 승리를 하고 슬슬 이름을 알리니까 그때 돼서 그렇게 힘든 시절 박지후 씨를 버리고 갔었던 이 부모님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박수홍 씨 사태가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 아들이 유명해지니까 뒤늦게 찾는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박지후 씨가 어린 시절 이런 피해를 입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박지후 씨의 출연료를 모조리 강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글자가 아마 이제 슬 보이실 겁니다. 이런 내용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저는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최소 한두 분은 무조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후 부모님이 연락이 왔다. 방송 이후 수천만 원 출연료를 갈취했다. 경악 사태다. 또 미스터트롯 3에 등장하고 난 박지후 씨의 부모가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혼하고 도주했고 구걸로 번 돈, 출연료를 강탈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입니다. 물론 박지후 씨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팩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박지후 씨에게 어린 시절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수천 개의 댓글, 수십만 회가 나온 박지후 씨의 요번 미스터트롯 3 조회수에는요. 응원한다, 칭찬한다. 이제 박지후 씨를 응원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야기만 꺼냈다 하면 오열할 정도로 박지후 씨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노래 하나로서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칭찬을 듣고 싶어 나왔다. 에어컨 설치 기사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칭찬이 없냐라고 물어보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 그런데 자신에게 방 한 칸만 남겨두시고 두 분 다 자신의 곁을 떠나고 마셨다. 요게 영탁님이 고개를 푹 숙이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 아유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 뒷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죠. 16살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게 됐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박지후 씨가 부모님을 여인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웠죠.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굶을까 싶겠지만 자신은 춥고 배고프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며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었죠. 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갔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분개함을 느꼈었던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박지후 씨가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 마음 아파했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정말 따뜻한 말, 그 흔한 칭찬도 자신은 한 번도 받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노래만이 자신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노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박지후 씨의 무대를 많은 분들이 보시지도 못했을 거고 이런 가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아마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을까. 자신을 버티게 해준 노래를 멋진 무대에서 부르고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고 싶다
라면서 시작한 인생아 고마웠다. 에어컨 설치 기사지만 정말 멋지게 노래를 부른 이 박지우 씨의 무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노래가 끝나고 나서 그 여운도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칭찬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올 하트를 받았잖아요. 댓글이 22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처음 노래 들었는데 우승 기원을 한다. 칭찬한다.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칭찬받고 싶다라고 했었던 박지후 씨에게 2000개가 넘는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칭찬에 목말랐을까요?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한 말로 감성파리 하지 않습니까? 이 박지우 씨의 노래 무대가 그저 감성파리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실력적인 면에서 압도적이었었던 김용빈 씨와 노래 무대, 글쎄요, 견주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지우 씨의 노래 무대는 김용빈 씨의 21년 경력에 뒤처지지 않았어요. 32만 회 대 37만 회. 그야말로 눈에 보여지는 수치만 봐도 다른 가수들의 13만 회, 16만 회, 7만 회, 7.6만 회, 5.5만 회, 심지어 경력이 많은 남승민 씨도 10만 회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이 박지우 씨가 이 정도의 조회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노래로서도 인정받고 공감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연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연 못지않게 노래만 떼놓고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서사와 감정을 꾹꾹 눌러담아 부른 이 무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된 거죠. 근데 이 박지우 씨가 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어디서도 보시지 못했던 걸 제가 유튜브 최초로 전달해 드리게 될 텐데요. 자, 보면은 박지우 씨가 사실 과거에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왕중왕전에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딱 1승을 했었던 박지우 씨의 무대를 본 진성님은요, 음악성이 대단하다. 목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성님이 직접 노래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우 씨의 노래 무대 열창하던 이 장면이 이미 아침마당 때도 있어 왔던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불과 올해 6월 달입니다. 최근인 거죠. 아시다시피 아침마당은 5연승을 했을 때 명예전당에 오르면서 졸업할 수 있는데, 이 당시 6월 달 1승을 처음으로 차지한 박지후 씨였습니다. 정말 열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1승을 그 당시 때 거두게 됐는데, 이 박지우 씨의 노래 무대를 듣고 진성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음악성이 대단하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억울한 게 아니라 대단한 과정이다. 나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음악적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것 같다. 앞으로 박지후 씨가 잘 되기를 기원하겠다. 김혜영 씨 역시 너무 힘든 생활 속에 노래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하더라. 더 많이 행복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지우 씨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이미 2023년도 작년에도 한 적이 있어요. MBN의 오빠 시대 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고 같이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게 됐다. 사실 캔디 오빠라는 수식어를 들고 왔는데, 만화 캔디 아시죠? 거기 주인공이 외로워도 슬퍼도 씩씩해도 나는 안 울어,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신을 대입하여 나는 캔디 오빠다. 평범하지 못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놔두고 떠나셔서 많이 굶기도 했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우 씨가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노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찾아가지 못했고 산소가 어딘지도 모르며 어머니랑 살다가 아버지랑 살다가를 반복하다가 어머니랑 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본다면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완전 아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노래 하나로 버텨왔던 것 같다. 지금은 행복한 기억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노래 무대를 멋지게 소화했던 박지후 씨에게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자신만의 블루스가 있다. 묵직한 한방이 있다. 가슴을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있다. 음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안과 힘을 스스로 얻었을 거다.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을 거다.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응원을 받자 눈물을 흘리며 항상 혼자서 낭떠러지를 걷는 기분으로 살아왔는데 너무 위안이 된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미스터트롯 때 처음 보시게 된 분들은 와 저런 사연이 있었어 하겠지만 이미 박지우 씨가 몇 년 전부터 방송 활동을 하면서 아마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서사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황당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당 때 특히 그런 얘기를 쏟아냈는데 3승을 도전하던 박지우 씨가 눈물을 막 흘렸거든요. 13살부터 국어를 하고 다녔고 막노동을 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3연승에 도전하던 박지우 씨가 중학생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며 할머니와 살던 중 중학교 때 아버지가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창문으로 전선이 들어와 창문이 열려있는 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모든 옷을 다 껴입고 덜덜 떨며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해요. 또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으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유일한 위안이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5년 전 성대를 다쳐 노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박지후 씨가 세상을 원망하기보단 부모님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생의 선물이고 친구 같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섰다라면서 2연승을 당시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인 사랑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요즘은 그 메시지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국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무나 힘들었고 수학여행을 갈 때 자신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던 것도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해요. 막노동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청소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상처가 손에 많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셨던 분들은 와 박지우 씨가 미스터트롯 때 짧게 자기소개를 했을 때보다 훨씬 기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느낌을 아마 팍팍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박지우 씨의 부모님이 연락이 왔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당시 때 꿈의 무대 2승을 차지했을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2승을 수상하면서 너무 감사드린다. 또 무대에 설 기회가 생겼다. 오늘 받아가는 따뜻함을 간직하겠다라면서 이 당시 때 6만여 명의 표를 받으며 승리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방송 이후 아버지가 방송에 나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자신의 어머니는 투표하는 법을 알아놨다라고 하셔서 하루 종일 눈물이 난다며 미안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고 할머니만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라고 하는데 부모님 두 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여태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뒤늦게 연락이 왔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과 작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박지우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사실 알 수 있는 길이 없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개인적으로 박지우 씨가 이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면 간혹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지우 씨는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없기를 저도 너무나 좀 바라고 있고 이 박지우 씨의 몰랐었던 할머님에 대한 많은 서사도 제가 아마 앞으로 하나씩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참 이 미스터트롯3가 현역가왕과 차별화되는 점이 이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야말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서사가 나열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많이 감명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터 무대를 서왔기 때문에 사실 이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미스터트롯 3가 방영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미스터트롯 3가 방영되고 나서 김용빈 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3 순위 안에 들어가는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수들은 10만 회만 넘겨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김용빈 씨 탑3 안에 들어가는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 기점으로 28만 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요번 첫 방송된 미스터트롯 3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첫 회차, 1회차 때부터 뭔가 공격적으로 방영하지 않으면 현역가왕2와의 전면전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함을 아마 이 미스터트롯 3에서 많이 느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상 여기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1회차 때 인물들 중에선 뭐니 해도 김용빈, 박지후 두 사람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김용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아시다시피 김용빈 씨가 데뷔한 지 엄청나게 긴 경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알다시피 트롯 전국체전에 등장했었고 준우승까지 차지했었던 것이 바로 김용빈이라는 가수다. 심지어 트롯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 콘서트가 열렸을 때도 아이돌 같은 외모를 자랑한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는 김용빈 씨가 트롯 전국체전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왜 굳이 미스터트롯 3에 나왔어야만 할까요? 그리고 할머니와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 찢어지는 사연은 또 무엇일까요? 자, 김용빈 씨 같은 경우 요번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뭐 이미 데뷔를 2004년도에 했긴 또 하지만 사실 나이가 고작 33살밖에 되지 않아 신동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21년 전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이미 2004년도에 앨범까지 발매했을 정도로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근데 신동 시절 때의 외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제야 미스터트롯에 등장을 했느냐. 이 경연에 나온 분들이 너무나 잘 되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용기를 냈으니 빈손은 없다. 왜냐하면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나왔어야지만이 더욱더 부각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1년 차이기 때문에 현역 최고참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자, 김용빈 씨가 아시다시피 자신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트롯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 콘서트까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의 아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자, 이번 미스터트롯 3의 상위권은요, 김용빈 씨가 이미 진지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용빈 씨가 이미 뭐 사실 방송이 되기 이전부터 미스터트롯 3의 상위권을 점치고 있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 스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동원, 이찬원, 김희재 씨처럼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더 아마 비슷한 부분이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진혜성, 재하 두 사람과 함께 탑 8에 들기도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진혜성, 재하 두 사람은 현역가왕을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김용빈 씨는 현역가왕에 나갈 수 있는 실력과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마추어들이 등장을 하는 미스터트롯 3에 출연을 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특히 이 김용빈 씨가 올 하트를 받으면서 1회차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했었죠. 신동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2004년도부터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그 당시에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완성된 창법과 무대 매너로 웬만한 노래 자랑은 휩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담감이 커서 미스터트롯 3에 도전을 못 해왔었는데 경연에 나오고 나서 그분들이 다 잘 되다 보니 자신이 설 무대가 점점 없어졌다. 그 얘기는 많은 행사장에서 미스터트롯 또는 현역가왕 시리즈 출신의 가수들을 위주로 섭외한다라는 이 업계의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장민호님은 이러한 말을 했죠. 예쁘장한 외모와 달리 노래는 완전 다르다. 정통 스타일